선형대 수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나 공업수학 이런 데서 벡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루는 벡터라는 것은 유클리드 공간의 한 엘리멘트, 그러니까 실수의 튜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벡터의 개념을 접하게 되는데 수학에서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벡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클리드 공간의 엘리멘트로 주어지는 벡터라는 그 개념이 수학에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벡터라는 개념의 한 이그젬플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학에서 지네릭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벡터라는 개념은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유클리드 공간의 한 엘리멘트로서의 벡터를 생각을 하면 더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1,2,3이랑 3,3,5를 두 개를 더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엘리먼트 와이즈 에디션을 한 어떤 새로운 벡터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 덧셈이 주어져 있고 이 덧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팅. 그러니까 하나의 이항연산이 주어져 있는데 이 하나의 이항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팅 그룹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필드가 있어서 그 그룹에 대해서 이 필드를 곱해주는 연산이 주어져 있고 이 필드 값을 곱해주는 연산이 그룹 연산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필드가 그 그룹에 액트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문용어로는. 그래서 어떤 필드가 그룹에 액트하는 상황이 주어져 있으면 이 필드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룹에 액트하는 어떤 필드가 주어져 있는 그런 그룹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이때 이 필드를 이 벡터 스페이스의 스칼라 필드라고 부르고, 스칼라 필드의 엘리먼트를 이 벡터 스페이스와 결부시켜서 얘기를 할 때 한 스칼라 값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단데 유클리드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벡터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벡터들 사이에 에디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래서 이 유클리드 공간은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요. n차원 다항 함수들의 컬렉션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n차원 실계수 다항 함수들의 컬렉션을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다항식에다가 스칼라를 곱해도 그대로 실계수 다항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계수 다항식에다가 실수값을 곱해도 그대로 실계수 다항식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계수 다항식을 더해줘도 여전히 실계수 다항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실계수 다항식의 컬렉션 이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고, 그러니까 n차원 실계수 다항식의 컬렉션이 벡터 스페이스를 이뤄요. 그리고 사이즈가 픽스된 실수 행렬들의 컬렉션, 그러니까 3x4 행렬들의 컬렉션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이게 벡터 스페이스를 이룹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젠플들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은 어떤 필드가 액트하는 그룹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 자체를 의미를 한다 라는 것이고, 그 벡터 스페이스 엘리멘트가 벡터고 이 언더라인 필드의 엘리멘트를 스칼라라고 부르고 이 언더라인 필드 자체를 스칼라 필드라고 부른다. 이게 추상적인 정의 다예요. 유클리드 공간은 벡터 스페이스의 한 이그젬플인 것입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프로 수학에서 얘기를 하는 정의가 되고요. 근데 이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베이시스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기저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베이시스에 한 엘리멘트를 잡았을 때 이 엘리멘트를 베이시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러니까 이미의 엘리멘트를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유니크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벡터 컬렉션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런 베이시스라는 게 존재를 하고 하나 더 나가서 이 베이시스가 유니크하진 않아요. 근데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라는 거는 사이즈, 그 집합의 사이즈를 무한 집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도록 확장시킨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이 베이시스의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는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디널 값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어, 이 사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존재하고 그 카디널 값은 유니크하다. 라는 걸 증명하는데 사실 선택 공리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존스를 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 공리는 2레벨에서는 그냥 어슘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보다 하고 이 베이시스를 갖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그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를 디멘션이라 하고 디멘션이 파이널트 하면 파이널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 인피니트 하면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인 건데 그 파이널트 하면은 3디멘셔널, 4디멘셔널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루는 베이시스 벡터 스페이스는 대부분은 유한 차원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유한 차원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유한 차원 벡터 스페이스 사이에 리니어 매핑은 행렬 곱셈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행렬 곱셈은 그러니까 어떤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하는 거는 리니어 매핑이라는 것을 가볍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데 파이널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 사이의 리니어 매핑은 행렬 곱셈으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은 베이시스의 존재를 그러니까 베이시스 존재가 이제 있어야 좀 증명하기 편한 그런 팩트가 됩니다. 이런 이제 맥락이 있고요. 이건 이제 파이널 디멘셔널 사이에 성립을 하는 얘기가 되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는 행렬식 이야기를 하죠. 행렬식이라는 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2x2 행렬에 대해서 AD-BC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n by n 행렬에 대해서 이미의 스퀘어 매트리스에 대해서 행렬식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 alternative sum이라는 걸로 엘레멘트의 퍼뮤테이션의 곱들의 alternating sum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정의하는 법이 복잡해요. 근데 하나를 이제 멘션을 해야 되는 게 행렬식이 만족을 하는 성질 있잖아요. 디터미넌트 i는 1이 나오고 디터미넌트 a 곱하기 b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고 그리고 컬런 스위치를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로우 스위치를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한 로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값이 그 스칼라 곱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성질들을 어심을 하면은 그러면은 디터미넌트의 그 포뮬라를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ax 이퀄 람다 x가 솔루션 x를 갖게 되는 어떤 스칼라 값 람다가 존재를 하면 이 람다 값을 그 행렬 a의 아이젠 밸류라고 부르고 이 벡터 x를 아이젠 벡터라고 부르는데 아이젠 밸류를 어떻게 찾아주냐라는 걸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은 a-xi a-람다 i라는 게 a-람다 i라는 행렬이 인버터블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버터블 하지 않다라는 것은 싱글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a-람다 x가 디터미넌트가 제로여야 돼요. 그래서 a-람다 i라는 식의 좀 그 순서를 바꿔서 람다 i-a의 디터미넌트를 키레스테틱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르고 이 키레스테틱 폴리노미얼의 루트를 아이젠밸류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디터미넌트 값은 아이젠밸류들의 곱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령대 수학에서 좀 다루게 되는 행렬식과 결부해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고요. 트레이스의 디터미넌트는 원래 디터미넌트랑 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좀 복잡한 성질들 i-ab의 디터미넌트는 i-b의 디터미넌트랑 같고 좀 복잡한 성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루기도 하고 안 다루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또 뭐가 있었지? 케일리 매트릭스 뭐 이런 거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얘기들이랑 그러니까 디터미넌트에 관련해서 좀 중요한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다루는 토픽이
이너 프로덕트랑 놈이랑 바나나 스페이스랑 힐베 스페이스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두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벡터의 내적, 그러니까 길이랑 이 각도를 곱한 거, 이런 식의 개념이 주어져 있는데,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을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 주어지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좀 추상화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화된 레벨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져 있으면 놈이라는 거가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놈이라는 것은 제로에서 그 벡터 스페이스 그 포인트의 거리, 그러니까 그 벡터의 크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v랑 v,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이너 프로덕트의 루트 값을 가지고 놈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놈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매트릭이 주어져요. 매트릭이라는 것은 거리 함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놈을 얘기를 하고 놈을 가지고 매트릭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매트릭이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은 코시 컴플레이트니스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코시 시퀀스가 그 공간에서 수렴하게 되는 그런 함수, 그런 공간이면은 코시 컴플리트 내지는 매트릭 컴플리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놈이 주어져 있으면은 매트릭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매트릭이 있으면 코시 컴플리트니스를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문법으로 간다고 했죠. 그럼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이너 프로덕트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놈이 주어져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놈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매트릭에 대해서 이 벡터 스페이스가 컴플리트 하면 그런 스페이스를 바나나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이너 프로덕트까지 주어져 있는데 이너 프로덕트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놈에 의해서 주어지는 매트릭에 대해서 이 벡터 스페이스가 매트릭 컴플리트 하면 그런 스페이스를 힐바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은 놈을 잡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벡터 스페이스에 놈이 주어져 있을 때 언제 이 놈이 이너 프로덕트에 의해서 드라이브 된 놈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놈이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면은 놈을 가지고서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역으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 되는지 이 놈에 대한 조건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 패럴렐로그램 로우라고 해가지고 이 놈이 이너 프로덕트로부터 드라이브된 놈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놈이 만족을 해야 되는 어떤 성질이 있는데, 이걸 만족을 하면은 역으로 이 놈에 대해서 역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힐베 스페이스랑 바나나 스페이스의 개념을 얘기를 알아두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클리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파이널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는 디멘션이 n이라고 했을 때 스칼라 필드의 n 튜플의 컬렉션하고 똑같은 모양새가 돼요. 그 아이소모피즘을 리니어 아이소모피즘을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논의는 유클리드 공간에 대한 논의로 환원이 됩니다. 근데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잡아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스칼라 프로덕트가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파이널 디멘셔널 유클리드 스페이스는 그 컴플리트하다는 것을 R의 컴플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은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져 있는 이쁜 파이널 디멘셔널 힐베 스페이스가 돼요. 그래서 파이널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는 컴플리트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는 힐베 스페이스가 돼요. 근데 이제 힐베 스페이스의 논의가 좀 풍성해지는 것은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그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서 놈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까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놈만 주어진 상황에서 컴플리트 하다면은 바나나 스페이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에 바운디드 펑션이라고 한다면, 그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바운디드 펑션이라고 하면은 그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 중에서 바운디드인 애들만 잡았으면은 그 어퍼 바운드 값을 가지고 놈을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유니폼 놈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스페이스가 R이 컴플리트하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도 컴플리트해져요. 그래서 이게 바나 스페이스가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힐베 스페이스를 얘기를 하려면 f랑 g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요. 근데 이 값이 이제 파이니트해지는 그러니까 f의 스퀘어의 적분 값이 그러니까 f 곱하기 f의 적분 값이 파이니트해지는 함수들의 컬렉션을 모은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f 곱하기 g의 적분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줄 수가 있고, 이게 항상 그 파이니트하다라는 것을 코시-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증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페이스는 힐베르 스페이스가 돼요. 왜냐면은 그 적분의 컴플리트니스에 의해서 힐베르 스페이스가 되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힐베르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그 모든 리니어 펑셔널이 리만 적분 값으로 어떻게 모든 리니어 펑셔널이 사실상 그 어떤 르벡 인테그럴로 주어진다. 그래서 커널을 잡아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게 바나 스페이스에서는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근데 바나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클로즈드 셋까지 있으면은 그 클로즈드 셋에서 그 바나 스페이스에서 클로즈드 셋이 있으면 그 클로즈드 셋에서 원점하고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잡아줄 수가 있다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을 증명을 할 때 바나 스페이스니 힐베르 스페이스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게 되냐면 편미분 방정식을 풀 때 편미방이나 상미방을 풀 때 그 편미방과 상미방의 솔루션을 찾아주는 함수의 공간이 아무렇게나 주어지고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는 힐베르 스페이스건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바나 스페이스임을 전제를 해놓고 바나 스페이스나 힐베르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성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상미방이나 편미방을 공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함수 공간 자체가 힐베르 스페이스니 바나 스페이스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대 수학 얘기를 할 때 힐베르 스페이스랑 바나 스페이스의 성질을 좀 탄탄하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고, 힐베르 스페이스니 바나 스페이스니라는 얘기가 중요해지는 것은 인피니트 디멘셔널로 넘어갈 때 중요해지고, 인피니트 디멘셔널 힐베르 벡터 스페이스를 따지게 되는 맥락은 함수들의 공간,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 중에 바운디드 애들을 잡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스퀘어 인테그랄 값이 파이나이트한 애들을 잡는다라든가 이런 식의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런 식의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져 있는 공간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공간의 차원의 인피니트 디멘션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플리트니스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질들이 이런 공간들을 그 솔루션 스페이스로 갖는 어떤 PD나 OD가 있을 때 그 PD나 OD를 풀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힐베르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의 성질을 이해를 하는 거, 뭐 이런 개념이 되고, 그 힐베르 스페이스라는 바나 스페이스를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성질을 좀 더 깊게 얘기를 하는 과목이 대학원 레벨의 함수 해석학. 왜냐면은 카노니클한 이그젬플들이 함수들의 공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